어떤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거기 이제 배 사람들 중에서 좀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타진해 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좀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나는 한국에 가려고 한다. 갈 마음이 있냐 없냐 했더니 우리 엄마는 이제 설득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엄마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이모도 있는데 이모는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와, 굳이 왜? 지금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좀 약간 이제 50이 좀 넘으셔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시는 게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내가 너무 젊은 게 그렇죠, 죽을까봐 그렇죠. 겁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안 가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아예 극단적으로 네, 제가 극단적이거든요. 저는 엄청 극단적인 형이라서 엄마는 저 성격을 알아요. 그래서 알았어, 갈게. 제가 한번 극단적으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딱 한 번 한 걸 보고 우리 엄마는 무서웠던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얘 말을 들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따라주신 거예요. 근데 엄마는 혹시라도 몰라, 너가 또 그때처럼 3월에 가자고 했던 것처럼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에 고양이 키우는 게 있었거든요. 고양이는 다른 집에 맡기고 그리고 열쇠만 가지고 일단 가보자 했는데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그냥 두고 이제 그냥 네, 제가 이제 가자고 했으니까 그냥 몸을 씻고 그다음 끝난 거예요. 네, 저 준비는 다 하고. 북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스포츠 종목의 전공에 따라서 속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뭐 농구공 만지는 사람은 속이 네. 크고 맞아요. 탁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북한에서 탁구하는 사람들 속아지가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럼 맞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 성격을 아는가 봐요. 저 속아지 좁은 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냐. 그건 아닌데요. 저 그래요? 탁구를 넣은 지가 좀 돼서 이거 탁구를 한창 선수 생활 할 때는 정말 속아지가 이게 열었어요. 그래서 막 계속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되게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되게 막 뭔가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제가 다른 거를 이제 전공하면서 그렇죠. 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거예요. 탁구 할 때는 정말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속아지가 좀 못됐었어요. 맞아요. 네. 북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뭐 그런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폄하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분께 가자고 했을 때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북한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든든함이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본인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뭐 가갔다 안 가갔다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데 네.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신고할까봐 두려워하진 않으셨어요? 두려웠어요. 바로 대답하는 건 진짜 많이 두려웠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했을 때는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신고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까지 다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단둘이서 한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든지 이제 USB를 빌려보던 뭐를 할 때는 저는 다 생각하고 했어요.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이것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한 명을 더 설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가겠다고 했다가 이제 못 가겠다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 얘기했던 네. 했었는데 네. 못 가갔다고 했다. 네, 저보다 한 살 외고 부모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못 가갔다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더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한국 가서 뭐 할 건데 나는 배를 이제 소해 사람이었어요. 저는 소해 사람들을 좀 태웠거든요. 잠수배를. 왜냐면 소해 사람들이 그 소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저희 동해 쪽으로 엄청 많이 왔어요. 동해는. 소해라는 게 이제 동서 남북 할 때 서쪽에서 바다 일을 하던 사람들이 맞아요. 네, 서쪽 바다가 우리 동해 바다하고 틀려요. 그렇죠, 좀 많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잠수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살이 센데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버티는데 동해 물은 아예 그냥 완전 연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서해 사람들이 인기가 짱이었어요. 그래서 거의나 넘어와가지고 서해 쪽에서 보이부에서 엄청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저희 뱃사람도 이제 잡히기 직전 막 엄청 위험한 상태였는데 제가 책임져 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가자고 하니까 가겠다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하룻밤새 어떻게 된 건지 생각이 바뀌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게 계획이 하나가 딱 삐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그래 그냥 내가 운전하지 뭐. 왜냐면 우리 배는 2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명이서 운전이 안 돼요. 한 명 기간 보고 한 명은 운전하고? 네, 기간은 안 봐도 되는데 우리 배가 이제 목선 배잖아요. 이제 한국 배하고 달리 북한 배는 아무리 뭐 이렇게 잘 수리가 되고 뭐 그래도 물이 차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물을 퍼야 되는데 이거 운전대 안 잡고 물을 풀 수가 없거든요. 그 물이
펌프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끔 돼 있는 게 아니고. 아, 저희 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수동으로 이렇게 바퀴줄을 뽑아야 아니요. 그냥 펌프 위에서 이렇게 펌프질? 네. 아 이거 하는 거 이렇게 네, 하는 맞아요. 것처럼? 그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것도 운전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저쪽 반대편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원실 그쪽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포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게. 내가 물을 푸든 운전을 하든 할게 해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운전이 되게 힘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쉬울 줄이야. 그러면서 제가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제가 뭐 신고를 한다고 이제 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왜냐면 가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신고를 하랴. 만약에 한다면 나도 이제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겠지만 뭐 아무튼 믿었는데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이제 배신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북한에 또 있는 말이 있죠. 뭐 네. 믿음은 충신을 낳는다고. 네, 많은 믿음을 줬나 봅니다. 선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분은 아마 후회할 거예요. 어떤 분이요? 그 안 오신 분. 아, 그럼요. 후회가 네. 막심한. 제가 간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아마 후회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했는데 네. 뭐 운명을 바꾸느냐 아니면 뭐 여성분이 있었다고 했죠?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분 때문에 안 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제가 맞아요. 보니까 그거는 그런 같진 것 않고, 같아요. 네. 겁에 질려서 안 하실 네. 수 있어요. 용기가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 그런데 아마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한국 드라마를 봐서는 이렇게 확 오겠다는 마음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오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신 좀 다르게 접할 수 있었던 게 이제 KBS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이런 프로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한국 가서 잘할 수 있어. 뭐든지 한국은 우리를 받아주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신을 했는데 이 사람 뭐 할 수 있지? 근데 제가 그 질문에 저도 뭐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기만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생각에 그 질문에 답변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막 그런 KBS를 봤어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북한에서 외교관 하시던 분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올 땐 난 가서 뭐 해야 되겠다고 결심 먹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없거든요. 맞아요. 네. 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만만한 나라도 아니고 네. 하갔다고 해서 다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네.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뭐 그럼요. 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탈북하시는 과정에서 뭐 삼국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이렉트로 배 타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헤엄을 치셔서 오셨죠. 이제 헤엄쳐서 왔는데 네. 그 올 때는 본인들이 다 극단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요. 만약의 경우 네. 특히나 삼국도 삼국이지만 네. 다이렉트로 오시는 분들은 이거 한국행이라고 하면 바로 그냥 맞아요. 네. 처벌되기 때문에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네. 선택을 합니다. 그럼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걸 준비해 가지고 오셨어요? 약을 죽을 수 있는 약을 이만큼 샀어요. 저희 어머니가. 약? 네. 무슨 약을 사셨죠? 그냥 그 잠자는 약에다가 아미나진이랑 같이 섞어 먹으면 그냥 바로 이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걸 저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엄마가 의사다 보니까. 아, 의사. 네, 그래서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그랬어요. 이 길은 사실 너무 위험하고 해서 엄마 말처럼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만약에 죽는다면 편하게 죽고 싶어. 근데 우리 엄마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저거 하자. 그래서 제가 한 사람한테 이제 우리 가족은 괜찮잖아요. 죽어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같이 가자고 했던 네. 사람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돼서 이제 가다가 만약에 죽을 수도 있어. 괜찮겠어?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럼 약을 준비할게. 그러면 같이 먹고 우리가 동시에 죽자 했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약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막 경비정이 따라왔을 때 그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진짜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 이제 같이 동행해서 오시갔다는 분들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계시는 거죠? 네, 아마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분도 그 약을 먹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요. 뭐 북한에 흔히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 잡히더라도 주범과 공범이 있거든요. 네. 네, 주범은 뭐 처형을 당한다도 제가 공범은 공범이니까 뭐 바로 총살 당하겠죠. 주범이죠, 주범. 아, 주범이죠. 맞아요. 주범이니까 네. 총살 되는 거고 이제 공범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기 싫었는데 또 말하기 변명하게 타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이 이제 그런 그렇게- 방법도 있었네요. 근데 북한이 지금 이젠 여느 때하고 달라서 다 같이 죽여버려요. 아, 왜냐면 그래요?
판발을 그냥 이렇게 하는 순간 죽여버려요. 쏴버려요, 그냥. 그게 공범이고 주범이고 상관없는 게 그래요? 한국 드라마를 누가 뭐 내가 강짜로 보여줘서 그걸 총살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같이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네. 사악해졌구만요. 사악해진 정도가 아니죠. 한국하고 사이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이제 그 19년도 때도 같긴 같았었거든요. 근데 더더욱 심해진 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그럼 뭐 가차없이 그냥 네. 투영을 하나 보네요. 약간 사람 목숨이 지금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제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보시면 그 이번에 포로도 그 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거든요. 저희들도 군인들도 그렇게 막 죽음의 현장에 막 보내버리는데 저희야 뭐 파리 목숨보다도 이제 먼지 목숨보다 못한 그냥 완전 진짜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제가 봤을 때 이제 북한 청년들이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북한 정부를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불만이 너무 많아요.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존재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래서 이 위험한 존재로 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알아봤더니 한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통제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변한 건 알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통제 단계는 지났다. 말로 할 단계는 지났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뭐라고 이제 방침을 내리고 했는데 거역을 한다면 그냥 바로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런 뜻이죠. 왜냐면 그만큼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진짜 북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뭐가 바뀌었나 보네요. 네, 그리고 또 엄청 바뀐 거를 바뀌었어요. 또 김정은이도 또 감지를 하고 있고 네. 그에 대한 방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네.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어요. 네. 아무리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네. 할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아이, 그야 맞죠. 뭐, 그, 걸리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네. 백공부 했을 때 그랬어요. 단속당하면은 누가 들키래 이놈아 막 그랬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전 백공고에 있는 사람들 정말 안 좋아했는데. 아 그래요? 여기 와 계셨네요. 아니 백공부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다 처벌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뇌물 받고 놔주고 뭐. 그니까요. 그러니까 안 좋아했어요. 자기는 볼 거 다 보고, 뇌물 받고 그냥 참 제가, 그래서 제 백공고 아는 분들 좀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한테는 못 보게 하면서 왜 본인은 보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인지 봐야지 자기네가 할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못 보게 됐대요, 그거를. 못 봐요. 네. 네, 원래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제가 뭐 탈북 과정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또 북한 지금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들어봤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탈북 과정의 그 위험을 어떻게 넘겼는지 그 물자들을 신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배가 나가려면은 뭐 보이부 초소도 있고 선박 초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잘하시네요, 초소들, 정말. 예, 그런 초소들을 통과해서 나갈 때 네. 그 물자들 그리고 여성들이 타는 거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피했는지. 네. 저희는 이제 보이부 초소는 저희를 단속할 수가 없었고요. 선박 초소만 저희를 이제 관할을 했는데, 이제 저희 부두가 많았어요. 저희 이제 제가 있던 거기에는 배를 운영하던 그곳에 이제 부두가 많다 보니까, 일단 부두가 많다는 자체는 사업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제일 이제 제가 있던 데가 자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와서 거기서 배 운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리 아무 데나 다 틈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뭐 아무 경계를 저거 한다고 해도 벌써 좀 배운용을 좀 하다 보면 틈이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틈을 이용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동해 바다 쪽에 이제 그 배를 대는 데가 이쪽에 있고 그 반대편에 있는데 그쪽에는 아예 배 한쪽도 못 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저는 될 수 있었어요. 그 초소하고 좀 사업을 잘해가지고 제 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기름이 일단 절약되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근데 제가 그쪽으로 이제 승낙을 받았을 때 나는 이쪽으로 탈북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초소가 없으니까요. 그냥 경비 서는 애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걸 의심하지는 않거든요. 그 와크는 어디 걸 가지고 있어요? 군부대 뭐 노동자. 저희 군부대 와크를 썼어요. 네, 군부대 와크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계획이 이제 잘 안 됐어요. 그쪽에 파도가 너무 심해서 될 수가 없었고, 이제 제가 이제 틈이 있는 그것으로 이제 됐어요. 다른 부두에 배를 대고, 그리고 떠날 때 이제 떠나기 전에 쌀도 싣고 기름도 싣고 다 실었어요. 네. 근데 엄마 이모 태우고 열쇠도 이제 다
잠그고 하면 배가 이제 반듯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기름이 30kg 이상은 실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90kg, 100kg 실은 게 이제 들통이 나면 바로 저는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제가 밤 10시쯤 출발했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제가 계획한 날짜대로 도착하긴 했어요. 뭐 지연되거나 뭐 이렇게 되진 않고 딱 이틀을 제가 잡았거든요. 원래 하루면 갈 수 있는데 낮에는 항행하지를 않았어요. 혹시라도 눈에 띄울까봐 낮에는 그냥 있고 밤에만 이제 항행한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노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탔어요. 제가 직접 이제 당당하게 탄 거예요. 저는 배 선수니까 당당하게 타고 그리고 이제 뭐 기간 그 이제 같이 가려는 사람이 막 이렇게 돌렸어요. 그 엔진을 막 이러고 돌렸는데 소리가 엄청 요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경비서는 분이 있으셨어요. 막 소리가 갑자기 다다다다 하니까 이 밤에 우리는 보통 이제 새벽에 이제 출항을 하거든요. 그렇죠. 새벽에 출항하고 네. 또 늦기 전에 들어오고. 네, 근데 갑자기 지금 밤에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뭐지? 하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임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는 거기 이제 지배인하고 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임자 왔는데, 어디 가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배를 나가야 되니까 저희 부두로 가려고요. 그래서, 걸어 안 가시고 이렇게 배를 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요. 제가 못 타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처음에 이제 같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야, 저기 무슨 불빛이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이 좀 약간, 그 낙지발이 하는 그런 배 전등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만 킨 거예요, 불을. 근데 환했어요. 이상하네? 그래서 저는 믿고 싶었어요. 설마 저희 국경경비 걔네가 우리를. 해상경비대 아이들이 아니겠지 하고. 네, 해상경비대 아이들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 뭐 아니야. 그냥 근데 오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을 항해했는데 저희를 따라오는 거예요.